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만난 지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됐네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안내드렸던 것처럼, 연애를 거쳐서 친구 사이도 만들어가고, 이제 드디어 성장을 했어요. 직장을 이제 다녀야 되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제일 첫 번째 PPT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하루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사회생활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짜여져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이 곳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루라는 시간을 이렇게 딱 마치고 나면 내가 오늘 하루 뭐 했지? 라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돌이켜 볼 때, 오늘 하루 내가 참 의미 있었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루를 정리할지, 아니면 난 오늘 하루도 뭐 했는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정리하게 될지, 이런 일들의 사실은 연속이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제 나에게 집중해보는, 그리고 내가 과연 이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하는 이런 부분으로 좀 포커스를 가져와 보기로 했습니다. 자, 오래된 얘기죠.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빨리 가는 법이란 물음으로 현상 공모를 낸 적이 있다고 해요. 비행기, 기차, 도보 여러 가지. 근데 당선된 내용이 이거는 너무 구태의연한, 많이 아시는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 저도 여행을 이렇게 혼자 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움직여 봤는데, 그 10시간 비행? 이제 이렇게 해서 혼자서 정말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영화를 한 3편, 4편 본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다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한 10시간 여행 이렇게 운행하고 이렇게 갈 때는 정말 이렇게 언제 도착했는지 모르게 중간에 지루한 그런 영역도 있기도 했지만, 그런 걸 보면 시간을 단축하는 데 있어서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좋은 동반자가 함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게 굉장히 다르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미 알 수 있겠죠. 내가 직장을 가서 정말 아침에 출근해서 땡 하고 자는 저 시계부터 도대체 저 시계는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시계는 저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느끼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은 휘라락 휘리릭 해서 벌써 퇴근할 시간이야? 이제 이렇게 해서 또 하루를 지내는 그런 시간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국에서 프랑스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제가 이거를 PPT를 만들 때 좀 생각을 잘 못했어요. 좀 먼 곳을 잡을 걸. 실제로 보니 영국에서 프랑스 엄청 빨리 가던데 그리고 국경을 넘어가는데 기차를 탄다고? 이제 이런 생각도 하면서 내가 만들어 놓고 보니 옛날 사람이었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제 직장 안에서 혹은 내가 어떤 사회 구조 안에서 내가 하루라는 시간을 도대체 저 시간은 누가 붙들어 매놨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시간인지, 아니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시간으로 보는지, 이거에 따라서 하루라는 시간을 질적인 시간과 양적인 시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양적인 개념과 그리고 질적인 개념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인데 8시간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양적인 개념으로 보는 시간이죠. 그런데 벌써 퇴근할 시간이야?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간으로 느끼는 거예요? 질적인 시간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얘기만으로도 어때요? 내 삶의 질이 양적인 시간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질적인 시간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 어떤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질 때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냐,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냐, 뭐 아니면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냐 라고 하는 이런 거에 놓여 있을 때 고민을 하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이나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하루에 양적인 시간을 얼마를 쓰더라도 내 삶의 질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데, 대부분은 어때요? 해야만 되는 이런 일을 이제 매여 있다 보면 양적인 시간으로 시간을 체크해야 되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라는 시간을,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내가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쓰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까요? 질적인 시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럼 이 질적인 시간을 내가 잘 쓰고 있는지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려고 합니다. 자, 하루를 양적인 시간과 질적인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의미 있고 그리고 잘 배분해서 사용하는 거, 이거를 시간 구조화라고 얘기를 해요. 구조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냐면 구조화 욕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구조화 욕구라고 하는 거를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오늘 2호선에 시청에서 타서 굉장히 멀리 여러 역을 거쳐가야 되는데 한 40분을 간다라고 할 때, 요즘에는 우리가 대부분이 모바일 핸드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뭐 어디에서나 뭐 시간을 뭐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장거리를 좀 어딜 가야 된다, 뭐 긴 시간을 어디 가서 대기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 단적인 예로 은행에 가면 한쪽에 잡지가 꽂혀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아마 요즘 사람들, 젊은 친구들은 왜 잡지가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옛날 사람들은 잡지가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은행에 가면 기다려야 되고, 또 병원에 가도 또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리는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여기게 하려고 그런 잡지나 뭔가 읽을 거리를 배분을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마냥 기다리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으로 느껴져서, 양적인 시간으로 느껴져서 너무 지루하고 무료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을 내가 뭔가에 정신이 팔려 있거나 뭔가에 내가 시간을 나의 의지로 쓰게 되면 그 시간이 지루하거나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은 질적인 시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불평이나 불만을 줄어들게 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욕구를 갖고 있냐면 구조화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뭔가 비어있지 않고 뭔가 잘 구조화, 시스템화해서 내가 그 시간을 잘 쓰고 싶은, 그거를 잘 활용하고 싶은, 이게 구조화에 대한 욕구인데, 시간을 구조화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나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루의 양적인 시간을 얼마만큼 잘 구조화해서 쓰고 있나.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직장일 혹은 어떤 사회 구조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 사회 구조 안에 잘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잘 기능하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내 삶이 가치롭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과연 나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양적인 시간을 어떻게 시간을 구조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구조적으로 안내해드리고, 나는 과연 이런 시간에 어떻게 배분을 해서 내가 하루라는 시간을 잘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구조화를 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텐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폐쇄의 시간, 의식, 잡담, 그리고 활동, 그리고 게임, 친밀이라고 하는 6가지로 시간 구조화 안에는 구조화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조금 있다가 각자가 진단지를 가지고 나는 과연 하루라는 시간을 이 6가지 구성되어 있는 이거를 어떻게 잘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잘 쓰고 있구나, 혹은 낭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단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 체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내포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하루라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 폐쇄의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폐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폐쇄적인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폐쇄의 시간에는 타인과 자극을 주고받지 않죠. 그리고 개인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걸 즐길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나타나요. 그리고 인생의 초기 경험과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이 이 폐쇄의 시간에 좀 더 많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이 폐쇄의 시간은 단적인 예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면할 때 여러분 타인과 자극을 주고받나요? 물론 뭐 잠꼬대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서 그 대답을 해준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부분은 일방적이긴 하죠. 그래서 폐쇄의 시간을 가장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어떨 때냐면 휴식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의 폐쇄의 시간은 휴식의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지만 내가 에너지를 재충전해서 다시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폐쇄의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항상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좀 배분이 돼야 되고, 자, 여기에서 보면 타인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도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군중 속에 있을 때, 무리 속에 있을 때 딴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의 말이 너무 길어져, 혹은 나 제 얘기 듣고 싶지 않아. 그럴 때 뭐예요? 닫아버리죠. 그럴 때는 뭐 스스로 그 안에서 이렇게 뭐 휴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타인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도 나타나는 폐쇄의 시간은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인생 초기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혼자 자꾸 폐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부분이에요. 나는 저 사람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닫아버리고 스스로 숨어버리는, 뭐 은둔형 외톨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또 뭐 히키코모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으로 좀 나타나기도 하는데, 진단지상에 폐쇄의 시간이 너무 많이 높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 있는 경우는 본인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전문기관에 한번 상의를 해보거나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수면을 취하고 그러고 나면 제일 먼저 나와서 뭐예요? 잘 잤어? 안녕? 뭐 하고 아침 인사하죠. 그게 바로 의식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최소한의 자극과 반응을 주고받죠. 뭐 잘 잤어? 그럼 응, 뭐 잘 잤어? 이 정도인데, 잘 잤어? 수면의 질이 어땠고, 내가 몇 시간 몇 분은 뭐 램이 어땠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뭐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저쪽에서도 네 안녕하세요 뭐 이제 이런
아주 의례적인 그런 의식의 시간이 이제 그 다음에 만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요. 가장 간단한, 단순한, 그리고 때로는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심리적 거리를 인식하고 있을 경우도 상대방 이럴 때 의식의 시간을 갖기도 하죠. 처음 봤는데 이렇게 쭈삣거리거나 어색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안녕하세요 하면서 상대방을 살피는 심리적 거리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타인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경우에도 안녕하세요 하고 하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인사하나 이렇게 좀 거리를 재는, 이런 데 사용하는 경우가 의식의 시간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폐쇄의 시간을 거쳐서 의식의 시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만나는 게 잡담, 수다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 수다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를 만드는 아주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잡담의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과 계속 얘기를 할 것인가,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렇게 재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과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를 만드는 또 다른 하나의 기표? 기준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어떤 주제를 상대방에게 던졌어요. 어떤 친구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예능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상사하고도 마찬가지죠. 얘기를 했는데 대본에 나 그런 거 안 봐 라고 하거나 나 그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럼 이 사람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연결해 나가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사람과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잡담의 시간이기도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탐색하는 심리적인 거리의 시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잡담의 시간은 시간 구조화가 매우 용이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훅 갈 수 있어요. 시간이 매우 용이하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시간을 이렇게 쓰느라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잡담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만나는 거는 이제 아침에 만나서 직장에서 상사와 함께 여러 가지 안녕하세요 인사도 했어요. 어제 무슨 예능 보셨어요? 하고 예능 프로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생산적인 어떤 생산이 만들어지는 이런 게 바로 활동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가사나 아니면 직업 활동도 이런 부분이고, 대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떤 토론이나 어떤 그 회의나 이런 것도 다 활동의 시간이죠. 회의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되죠. 생산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떤 생산과 연결이 되는 어떤 생산적인 게 만들어지는, 이루어지는 이게 바로 활동의 시간이 되죠. 자, 그런데 이 활동의 시간을 방해하는 게 있네요. 자, 이 게임의 시간인데요. 자, 게임.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죠? 컴퓨터 게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여기에서 이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 시간에 대화의 3가지 패턴 기억하시나요? 상보 교류를 시도하라. 대화를 계속할 의지가 없으면 교차 교류를 시도하라. 숨겨진 의도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면 교류는 뭐하라? 회피하라. 라고 하는데 이 3번째 나오는 이 이면 교류가 굳어진 게 바로 이 게임인데 그럼 왜 게임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해서 이거를 심리 게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심리 게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마 많이 하실 수 이면 교류가 굳어진 패턴인데 그럴 의도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무슨 짓을? 상대방을 떠보는 이면 교류를. 네가 이 말을 하나 안 하나 보자. 그래서 이 심리 게임은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뭐를 하고 있어요? 답정너라 그러죠. 내 안에 답을 가지고 있고 답 맞춰봐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네 답을 어떻게 알아? 네 답은 네가 갖고 있는 거고 이러지. 그래서 이 심리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뱅글뱅글 돌아서 상대방을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심리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면,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면 교류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면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시간은 많이 보냈는데 도대체 생산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머리만 쓴 거예요. 가슴을 쓴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굳어진 게 바로 이 심리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심리 게임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것도 토론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상담을 통해서 오는 가장 많은 그 심리 게임의 예는 뭐였냐면, 부모님들이 상담을 많이 오니까 아이가 자기에게, 엄마에게, 부모에게 엄마 내가 좋아, 동생이 좋아 물어보거나, 뭐 내가 더 이뻐, 언니가 더 이뻐? 이런 얘기를 물어볼 때 도대체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심리 게임인데, 뭐 아이만 하나요? 부모도 해요. 부모가 아이에게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이것도 심리 게임의 예예요. 이미 엄마는, 물어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답을 갖고 있죠. 그 답을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봐요. 이게 바로 심리 게임의 아주 단편적인 예예요. 그래서 이런 심리 게임에는 정말 너무나 다양한 심리 게임들이 많아서 우리가 내가 일상에서, 삶에서 심리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인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에서의 심리 게임이잖아요. 사회에서 하고 있는 아주 또 다른 그 대표적인 심리 게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장 상사나 나의 사수가 나에게 일을 시켜놓고 뒤에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어디 네가 이걸 해내나 못하나 보는 흠잡기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 말고 정말 많은 심리 게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함께 얘기 나누면서 다양한 얘기를 해보면 다들 아마 소름 이럴 수 있어요. 오, 내가 이런 심리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혹은 내가 그런 심리 게임에 말려들었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심리 게임을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계속 숨바꼭질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는, 내가 그리고 뭘 찾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에요. 그래서 이 심리 게임이, 왜 게임이라는 말이 붙었냐면, 뭐 게임하면 스포츠 게임이잖아요. 게임은 어때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대상이 있죠. 대상이 있고, 그리고 어때요? 일정한 룰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룰이 있고 이 패턴이 있고, 결과는 어때요? 승자와 패자,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어서 결국에는 어때요? 이기는 사람은 기분이 좋지만 지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기분 나쁜 결말을, 상처를 누군가는 받는,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게임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어요. 그걸 무엇으로 해요? 심리로. 그래서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들도 이 체크리스트를 하다 보면 게임하는 시간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임원교류를 많이 하고 있었다고? 이제 이런 거는 한번 좀 깨닫고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 게임의 시간을 넘어서서 이 모든 거를 다 커버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친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친밀의 시간을 인티머시라고 표현하는데, 인티머시라고 하는 단어를 영영사전에 찾아보면 깊은 의정 관계, 여기 성적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성적 관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깊은, 이게 바로 이 친밀의 시간, 인티머시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친밀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진단지나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하다 보면 이 친밀의 시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건 뭐냐면 내가 사회에서, 사회 관계에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런 영역 안에서 에너지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에너지를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유기적 관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 안에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밀의 시간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쌓아서 다른 부분과 원만하고 원활하게
하루라는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정서적으로 공존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친밀의 시간은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 하루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자, 그래서 이 시간 구조화의 6가지 방법에 대해서 각각을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이제 그러면 나는 과연 이 시간 구조화를 내가 잘 하고 있는지, 가족들하고 혹은 친구들하고 만나면 인사는 하는지, 밥을 먹을 때는 과연 누군가하고 함께 하면서 내가 식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루 내가 어떤 그 과제나 이런 부분을 끝날 때 그럴 때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운동이라는 건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한번 여러분들 얘기 나눠보고 또 적절한 그런 이해로 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어떤 게 이런 게 만들어져요.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몇 개가 나와요? 6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하나의 예고요. 이런 막대 그래프가 형성이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은 하루라는 시간을 의미 있고 정말 가치롭게 잘 썼구나 라고 하는 쪽으로 나오고, 어떤 경우는 심리게임 하느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셨군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거를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든 그 체크리스트지를 이렇게 그 삼각형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점수로 표현해 보면 어떤 사람은 폐쇄를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 게임, 잡담의 시간, 의식, 활동, 친밀,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가 피라미드처럼 안정적으로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폐쇄라는 게 이렇게 밑에 깔리고 또 게임하고 하는 나의 점수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저 심리 상담 하거든요. 저한테 오십시오. 정말 누군가의 손길이, 돌봄이, 그리고 정말 케어가 필요한 분이에요. 어디서도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주변에 어떤 자극도 없고 폐쇄의 시간이 크니까. 그리고 이면교류. 게임은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면교류가 굳어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친밀이 가장 작아요, 점수가.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얻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나의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하면 저에게 오십시오. 우리 함께 손잡고 얘기해요. 정말 필요합니다. 자, 어깨가 떡 벌어졌어요. 역삼각격처럼 어깨가 떡 벌어지고,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해서 허리가 잘록해요. 많은 우리 남성 친구들이 원하는 그런 몸매일까요? 매력적입니다. 이 친구는 친밀의 시간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많이 나눠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게임도 적게 하고 이렇게 돼요. 폐쇄라고 하는 시간이 적기는 하지만 자기에게 적절한,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 부분이죠. 자, 혹시 여러분이 만든 체크리스트 그림이 가운데 의식과 잡담이 뚱뚱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만 볼록한, 몸매 중에서도 이러면 배가 이렇게 볼록한데, 이거를 영어 표현에서 너무 재미있게 들었어요. I have a tire around my waist. 나의 허리 주변에 타이어가 있어요. 혹시 이런 몸매를 갖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이런 몸매를 갖고 계시면 온탕냉탕이 너무 심해요. 아니, 잘못 말했어요. 온탕냉탕이 너무 심한 게 아니고, 보여주기식의 그런 삶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의식과 잡담,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례적인 시간, 그리고 어떤 그 가십거리들로 가득 차서
그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 삶의 어떤 진정한 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진정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레이더가 바깥으로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사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루라는 시간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스트로크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다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스트로크라고 하는 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인정자극이에요. 그래서 인정자극을 서로 얼마만큼 그래 너 거기 있어? 응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거를 얼마만큼 밀도 있게 교환하냐인데, 사실 이 친밀의 시간은 서로 굉장히 질 좋은 그런 인정자극을 주고받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래서 친밀의 시간이 가장 높아야지 되고 하고 질 좋은 그런 인정자극을 주고받죠. 게임은 어때요? 질 나쁜 인정자극을 주고받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24시간은 우리가 양적인 시간으로 보면 어때요? 그래서 24시간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죠. 그 중에 밤 8시간은 뭐 신에게 맡기는 시간, 남은 8시간은 자기가 관리하는 시간인데, 그 관리하는 시간에 식사 시간, 저녁 시간, 일하는 시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이거를 배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간 안에 내가 가장 잘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간은 이전에 과연 그 삼각형인지 역삼각형인지 아니면 가운데가 뚱뚱한 시간인지, 그 반대도 있어요. 뚱뚱하지 않고 가운데가 또 허리가 잘록한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앞서 체크한 체크리스트에서 내가 너무 많이 시간을 빼앗기고 있어서 내가 하루라는 시간을 직장이나 혹은 사회에 몸담고 있는 나의 시간이 과연 얼마만큼 생산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이거를 재구조화해보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하는 시간은 따로 떼어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책 읽는 시간 과연 있으신가요? 그리고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는 시간, 이거는 친밀의 시간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웃는 시간도, 주는 시간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여러분들 만들어서 내가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굉장히 가치롭고 의미 있게 사용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혹은 사회라고 하는 구성 안에 들어갔을 때 가치 있게, 그래서 내 삶을, 나의 하루를 온전히 내 것으로 가져오는 하루로 잘 구성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은 또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